슈만 교향곡 제1번 B프렛 장조 작품 38. 슈만의 초기의 작품은 잘 아는 바와 같이 거의 피아노 작품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던 것이 1840년에 오랜 수건이었던 클라라와의 결혼이 이루어진 후 슈만은 이번엔 작곡상의 거의 모든 분야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예컨대 결혼한 해인 1840년에는 한꺼번에 가곡만 100수십 곡이 생산되었고 이 속에는 시인의 사랑, 여인의 사랑과 생애 등 대표적인 많은 명작이 포함되어 있다. 2년 후인 1842년에는 작품 41의 세계의 현악 4중주곡, 작품 44인 피아노 5중주곡, 작품 47의 피아노 4중주곡 등 실내악의 걸작이 많이 생산되었다. 제1교향곡이 작곡된 것은 1841년인데 이 해는 또 오케스트라 작품만이 만들어졌다. 즉 이 교향곡 제1번을 비롯하여 작품 52의 서곡 스케르초 종곡 이것은 처음에 심포니에타라고 제명을 붙였었다. 과 교향곡 제4번 D단조의 최초의 형태의 것, 후에 작품 120으로서 최종적인 형태를 취했다 이는 외에 스케치만 만들어졌던 소교향곡 C단조도 있다. 슈만이 이 해에 이와 같이 많은 교향적 작품을 만들게 된 데는 많은 동기가 있으나 표면적으로 알려진 하나의 사실로서 슈베르트의 교향곡 제9번의 발견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교향곡 제9번은 슈만이 비인을 방문했을 때 발견된 것으로 연주되도록 노력도 했었다. 슈만이 비인에서 베토벤의 묘에서 펜을 발견해 이 펜으로 슈베르트의 제9번에 관한 각서를 썼고 뿐만 아니라 교향곡 제1번의 스코어도 썼다고 하는 말이 전해오고 있는데 이 말은 독일의 심포니의 전통을 계승하여 그것을 발전시키려고 한 슈만의 의욕을 뒷받침함과 동시에 그것이 직접적으로는 슈베르트에 통하고 있음을 암시한 것으로 생각된다. 더욱 이 곡에는 봄의 교향곡이라는 이름도 있으나 이것은 베트거의 봄의 시에서 자극을 받아 작곡한 것이라고 말들을 하고 있기 때문이며 처음에는 각 악장에다 각각 봄의 시작, 황혼, 즐거운 놀이, 무르익은 봄이라는 표제를 붙였었다. 또한 이 곡은 작센 왕 프리드리히 아우구스트 2세에게 헌정되었다. 작곡의 시기, 작곡의 정확한 날짜는 불명이나 스케치는 1841년 1월 하순에 약 4일간에 완성된 것이라 하며 오케스트레이션은 잇따라서 진행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초연 1841년 3월 31일 라이프치히의 게반트하우스에서 클라라 슈만의 연주회에서 멘델스존이 지휘했다. 연주시간 약 40분, 악기 편성, 플루트 둘, 오보 둘, 클라리넷 둘, 파고 둘, 혼 넷, 제2악장은 둘, 트럼펫 둘, 제2악장은 제외, 트럼본 셋, 팀파니 셋, 제2악장 제외, 트라이앵글, 제1악장만, 현 오부, 제1악장 38마디로 된 안단테 운 포코 마에스토소 B프렛 장조 4분의 4박자의 도입부와 거기에 계속되는 477마디의 알레그로 몰토 비바체 B프렛 장조 4분의 2박자의 주부로 되어 있다. 도입부는 두 개의 혼과 트럼펫의 유니즌으로 주부의 제1주제 악보 2, 악보 2를 예시하는 음영 악보 1, 악보 1을 연주하여 시작되고 그것은 곧 현과 목관이
수반된 두꺼운 화음으로 다시 한번 반복된다. 이하 이 리듬을 주체로 한 도입이 흐르고 후반은 점차 템포가 빨라지면서 주부로 들어간다. 주부는 소나타 형식으로서 현을 주로 한 제시부는 즉각 제1주제로 개시된다. 이것이 도입부의 음영에서 만들어진 것은 분명하다. 악보 2. 악보 2는 그 전반이지만 후반은 똑같은 리듬꼴로서 으뜸화음으로 완전 종재한다. 여기에 포함된 부분 동기에는 점 8분음표를 포함한 A, 8분음표에 의한 B, 강박의 4분음표를 지닌 C, 16분음표의 음영인 D 등의 4종류가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A와 B, 악보 1에도 나타나 있다. 이지만 C와 D도 활용되고 있다. 55마디부터 제1주제가 확보되고 이어서 81마디부터 목관을 주로 한 제2주제, 처음에 클라리넷과 파got, 다음은 플루트와 오보가 가담한다가 시작된다. 악보 3. 리드미컬한 힘찬 제1주제에 대해서 대조적으로 만들어져 처음의 작은 악절은 A단조, 후악절에 들어가서 비로소 처음의 F장조로 되는 것 등은 역시 슈만스럽다고나 할까? 제2주제는 과히 중요성이 주어져 있지 않고 전개부에서도 사용되지 않으나 점음표의 리듬 등 리듬 동기의 도입부나 제1주제와의 연관성이 있으며 후악절의 개시의 3도 상하행인 음영과 제1주제의 시동기와의 관계도 생각할 수 있다. 곧 싱코페이션의 리듬에 제1주제의 후반의 음영이 섞어진 추이부가 계속되고 118마디부터 제1주제의 리듬에 의한 새로운 음영이 나타나서 제시부의 코다를 만든다. 악보 4. 제시부는 반복되어 134마디부터 전개부로 들어간다. 전개부는 5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제1부분은 134마디부터 177마디로서 제1주제의 A, B에 의한다. 여기에 150마디부터 새로운 대의 선율, 악보 5. 악보 5가 목관에 나타나는 대목은 같은 B프렛 장조인 베토벤 제4교향곡을 연상케 한다. 178마디부터 D장조이며 제1주제가 한 번 완전히 나타나는데 여기선 목관이 주체로 되어 있고 또 트라이앵글이 처음으로 등장하기도 한다. 제3부분은 202마디부터이며 제1부분과 거의 같은 구성이다. 246마디부터 시작되는 제4부는 전개부의 코다를 이루고 제시부의 그것과 같은 소재, 악보 4. 악보 4가 사용되었고 점차 전조되어 290마디부터 B프렛 장조로 들어간다. 예사 같으면 여기서 재연부로 들어가는 것이지만 이 곡에선 제1주제는 재현되지 않은 채 도입부의 첫 음영이 되돌아온다. 단 템포는 그대로이므로 음표로서는 형이 변해졌다. 즉 이 부분은 전개부의 치유 부분인 동시에 재연부의 제1주제의 대신의 구시를 하고 있다. 재연부는 318마디부터 즉각 제1주제의 확보로 시작되고 244마디 이하의 제2주제 원조를 거쳐 제시부와 같이 나아간다. 종결부는 381마디,
아니마토부터 AB의 리듬으로 구성되나 후반에 제2 주제와 측면성을 지닌 새로운 선율 악보 6. 악보 6이 전개되고 최후의 도입부의 음영이 마무리하는 방법으로 나타나 제1악장은 끝나게 된다. 제2악장 라르게토 2프렛 장조 8분의 3박자 3부 형식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주요 주제는 하나밖에 없다. 악보 7. 특징 있는 싱코페이션을 지닌 이 주제는 반주 유명 아주 작은 싱코페이션이나 화성과 더불어 온화한 정서를 빚어낸다. 이 첫머리가 제1악장의 제1주제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제1 바이올린이 옥타브로 주요 주제를 연주한 뒤 주요 주제의 리듬에 의한 추이 부분이 계속되고 B프렛 장조로 전조되면 이번엔 첼로가 주요 주제를 연주한다. 그 뒤 새로운 리듬의 음영이 나타나서 제2의 추이부를 형성하고는 원조로 돌아가고 다음은 혼과 오보가 주요 주제를 이어받는다. 코다는 102마디 이하인데 그 후반에서는 트럼본이 제3악장을 암시하는 악구를 울리면서 지단조로 바뀌고 조용한 반종지를 거쳐서 즉시 제3악장으로 계속된다. 제3악장 몰토 비바체 D단조 4분의 3박자 두 개의 트리오를 지닌 스케르초. 스케르초는 제2악장의 종지를 받아 G단조와 같이 시작되는 주요 주제 악보 8. 악보 8과 B프렛 장조의 중간부 악보 9. 악보 9를 지닌 단순한 3부 형식이다. 제1트리오는 D장조 몰토 피우 비바체 4분의 2박자 주제는 화성적인 것으로서 악보 10. 이 트리오는 전체를 통해 거의 같은 이 리듬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A, B, A-, B-, A-의 5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3부의 끝부터는 4분음표의 셋 이따음형도 도입되는 등 변화를 주고 있다. 제1트리오를 끝내고 스케르초로 돌아간 후 제2트리오로 접어든다. 제2트리오는 B프렛 장조 4분의 3박자로서 템포도 변하지 않고 음계적인 주제 악보 11. 악보 11을 지니고 있다. 이어서 3회째의 스케르초 부분으로 들어가는데 이것은 다카포 형식이 아니라 새로이 쓰여져 있으며 주요 주제가 한 번 나타날 뿐 코다로 이어진다. 코다는 D장조로서 먼저 스케르초의 중간부에 때 맞추어 4분의 2박자로 제1트리오가 회상된 후 쿼시 프레스트로 되고 최후에 또 한 번 제1트리오의 동기가 나타나서는 끝난다. 제4악장 알레그로 아니마토 에 그라지오소 B프렛 장조 2분의 2박자 짧은 서주. 악보 12. 악보 12 후 소나타 형식으로 만들어진 주부로 들어간다.
서주부의 음영과 리듬은 제2주제부와 전개부에 있어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데 이것에도 제1악장의 주제와의 관련을 느끼게 한다. 주부는 제1바이올린이 회롱하는 듯한 제1주제, 악보 13, 악보 13으로 시작된다. 이것은 거의 바이올린에 의해 전개되면서 추이되어 나간다. 이윽고 나타나는 제2주제는 확실하게 다른 두 개의 부분, 악보 14의 A, B, 로 나뉘어 A는 여리게 울리는 화성의 목관, B는 포르테, 유니존의 현에 의해 연주된다. B는 분명히 서주부의 음영이며 A의 리듬은 슈만이 즐겨 쓰는 것으로서 제1주제의 반주형 리듬에서 나온 것이다. 더욱이 A의 선율이 슈만의 작품 16, 작품 16의 피아노곡 크라이슬레리아나의 제8곡, 즉 종곡의 주제인 점에서 흥미로운 것이라 하겠다. 제2주제가 D단조로 한 번 더 뒷풀이된 후 다시 제1주제가 나타나고 이어서 B의 변형 악보 15, 악보 15가 전개되면서 제15는 끝난다. 제15는 반복되고 97마디부터 전개부가 된다. 전개부는 제2주제 B의 리듬 악보 14와 15로 시종되고 비교적 짧고 169마디까지이다. 그것에 이어지는 4마디의 안단테, 혼과 플루트의 아름다운 카텐자에 이어서 플루트와 파고시 제1주제를 연주하고는 저음부로 들어간다. 제15와 비슷한 경과로 제2주제는 C단조와 G단조로 2회 연주 재현된 뒤 포코, 아포코, 아찰레, 란도부터 종결부로 이어진다. 악보 14의 B, 악보 14의 B의 리듬을 주체로 한 제2전개부 같은 성격을 지닌 부분인데 특히 추후에는 그것이 장조의 형으로 되어 제1악장의 도입부의 동기를 상기시키면서 전곡은 끝난다.